김용민 의원 외에도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 법안 처리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바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정청래 후보도 그랬는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의원이 제대로 일침을 놓았습니다. 즉 장인어르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온전히 조정이 되고 국가 권력 기관이 서로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들이 보호받게 하는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고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바랬던 국가의 모습입니다. 조은산 부원장님, 노 전 대통령의 사위분이 곽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분입니다. 그런데 뭐 진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에 보복한 거다 이런 평가에서 한 번 더 나간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검찰에 대한 보복, 진영의 보복도 아니고 단순하게 강경파들이 자기네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노 전 대통령 팔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검찰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고 피해받았다 그런 주장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공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 개혁의 문제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영 간의 그런 논리로 비화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고 이를 혁신하는 그런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그런 개혁 법안으로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전에도 대부분의 형사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해 오다시피 해왔죠.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보안 수사 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쟁화 삼아서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를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법안이 통과된 뒤에 그 강경파들의 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 곽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유일합니다. 유일해. 그동안 한 11분 정도의 이 반대 의원들이 있었는데 다 찬성하거나 기권으로 돌아섰는데 유일하게 곽상원 의원만 반대표 던지고 당신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 이거 노 전 대통령 뜻 아니다. 왜곡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짚어봐야 됩니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라는 숙제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주 토요일에 그 봉화마을 묘역 앞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써있는 봉투를 하나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화를 갖다 놨어요. 그 조화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숙제 내준 적이 없다는 게 곽상원 의원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본인의 정권 초반에 특수수사를 원하는 대로 실컷 다 한 다음에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려고 했지만 그런 소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검사의 보안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무슨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그 영전에 올려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삶입니다. 예. 지금 그 돌려차기 피해자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을 포함해서 보안 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범죄 피해자들이 지난달 중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 돌려차기 피해자가 그날 증언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이 자기의 피해를 제대로 체증하지 않아서 본인이 언니 앞에서 내 몸에 난 상처를 다 사진 찍게 해가지고 그걸 수사기관에 냈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검사는 보완 수사를 해서 그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결국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려놓은 것은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 한 번뿐인 삶, 국민의힘 당원도 한 번이고 민주당원도 한 번뿐인 그 삶입니다. 그 삶을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올려놓고 합리화하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의원이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본인이 법사위원장과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자화자찬을 했는데 지금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 고통이 안 보이느냐 이런 우려가 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뭐 보고회, 간담회 열고 수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한 말들이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 보고 대회라는 형식으로 설명의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보완 수사권이 이제 완전 폐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혁, 대개혁의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 역시도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보완 수사권이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 그런 결론이 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있을 수는 있어요. 우려가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 중심으로 지금도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보완 수사권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사가 수사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의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보완 수사 요구권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한번 검증받아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물론 앞서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제정법이 있고요. 개정법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왜 있겠습니까? 제정된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 수정하는 것이 개정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아마 그 연장선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경찰의 그런 수사가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수사 능력과 인력들을 더욱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저는 충분히 그런 대책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무소 불위의 그런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